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그 공부를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증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입증 방법, 증거의 입증 방법, 그러니까 소장에 입증 방법이라고 쓰는 란이 있죠. 그곳에 이제 증거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주장에 대해서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하는데 원고, 피고가 모두 다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입증하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증거 제출하는 방법에 한 6가지 정도가 있는 게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화면에 보이는 교재 226페이지에 사실조회 촉탁이 5번째 있는 거고요. 이제 6번째 있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정리해 가지고 오늘 이 입증 방법에 대한 기초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 이후에 오늘 그 재판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나 대신 출석하게 하는 방법, 법정에 소송을 대리 위임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증을 위한 그 방법에는 서증이라는 게 있어요. 서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종이로 된 문서를 제출하는 증거를 서증이라고 하죠. 또 사람을 그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증인,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감정이라는 건 감정 신청서를 통해 가지고 내는 거고요.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임차료 내지는 지료회 같은 시가 감정을 하는 경우다. 이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건데 보통 한 100에서 200~300만 원 정도 아주 고가입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검증을 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 감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서 제출 명령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 나가서요, 구두로 문서 제출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취지는 이러한 그 내용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허가해 주십시오 하면 구두로 말씀드리면요, 판사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재판부에 내게 되는 거고요.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는 증인신문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신문을 할 내용들이 그다지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증인신문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입증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정신청은 구두로 신청한 다음에 다시 감정신청서와 감정료 납부서를 제출해 가지고 감정신청에 대해서 받으면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실조회 신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확인할 수 있는 통신 3사 사실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보는 거고요. 이제 변론기일에 이제 가게 되시면 이런 변론 준비기일, 변론기일, 조정기일 이렇게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변론기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소장을 내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게 되면 이제 준비서면을 또 내게 되죠. 그래서 변론 기일 이전에 준비서면이나 증거 같은 것들은 미리 제출해야 된다. 아무리 늦어도 한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야 판사님이 읽고 판단을 하는데, 전자소송 같은 경우에 시간이 없으시면 그래도 한 2~3일 전에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론 당일날 그 준비서면을 갖고 와가지고 제출한다. 참 굉장히 판사님들이 싫어하는 경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 당일 갖고 오면 그 자리에서 읽어가지고 이런 그 내용들을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서면은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변론하기 전에, 변론 출석하기 전에 핵심 주장 논리를 좀 메모를 좀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끔 판사님들이 이러한 재판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왜 했는지 한번 얘기해 봐라, 주장을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서면은 미리 제출해야 되고, 핵심 주장은 미리 정리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건을 진행할 때는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을 항상 보면서 재판 가기 전에도 어떠한 상대방의 서류들이 들어왔는지, 또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검색을 해 가지고 미리 대응을 하고서 가셔야 됩니다. 나의 사건 검색은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치면 거기에 나의 사건 번호, 또 법원 이름 뭐 이런 걸 치게 되면 나의 사건 검색이 뜨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건에 대한 진행 내용, 사건 진행 세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 문건 접수 내역이나 변론기일, 판결 선고기일, 뭐 또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나의 사건 검색, 여기 지금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건 검색, 지금 시스템 작업 중이라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오늘 좀 3월 1일 휴일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작업 중에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대법원의 사건 번호 검색 판례도 있고요, 법률 정보도 있는데, 이곳에 나의 사건 검색을 치게 되면은 사건 진행 내용, 확인 버튼 또 누르면 송달 결과까지도 다 알게 되고요. 문건이 송달되지 않으면은 뭐 주소불명, 수침불명, 폐문부재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송달 결과를 보면 누가 받았는지 이러한 내용까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전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은요, 시간 순으로 또 우리 이 교재를 쭉 연재하는 거니까, 지금 처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요, 앞에 내용들을 또 잘 모르시겠으면은 순서대로 쭉 듣게 되시면요, 이 나홀로 소송뿐만 아니고 지분 경매에 대한 기초 내용들이 계속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변론 기일에 참석이 어렵다, 만약에 다음 주인 3월 예를 들어서 5일 화요일 날, 너무 촉박하네요. 3월 12일 화요일 날, 다음 주 변론 기일이 첫 기일이 잡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 때문에 법원에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론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는 판사님한테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이런 거를 제출하게 되면 이 변론 기일에 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들을 제목과 내용을 써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쭉 쓰게 됩니다. 그러면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내고요, 거기에는 내가 또 변론을 받기를 원하는, 희망하는 그러한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몇 가지 이렇게 적으면요, 판사님이 보시고 변론기일이 연장하는 게 합당하다, 그랬을 때는 그러한 희망기일에 이렇게 다시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동의하고 이러한 것들을 송부해 가지고 서로 변론기일을 변경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회 변론 기일에 갔는데 다음 변론이 또 잡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약 한 달 후에 2차 변론 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그 날짜가 맞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봐가지고 재판부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하는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런 변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수요일날 정도에 판사님이 재판날 다음 변론을 잡을 때 날짜가 맞지 않으면 저는 이 시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 주로 또 연기를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 피고하고 판사님하고 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날짜를 잡게 되니까,
변론기일이 그 변경을 하더라도 이렇게 유연하게 일주일 전에 제출한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그 사유가 합당하면은 이렇게 받아주니까 여러분들이 그 변론기일에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가 없을 때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이 유튜브의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요. 유튜브의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그 변론기일에 다른 사람을 출석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같은 경우에 소송물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송물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원고인, 여러분의 배우자, 또 직계 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도요 소송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소송이란 거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만 참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소송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의 배우자나 직계 혈족이나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소송물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바로 그 3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 대리할 수 있다. 일단 알아두시고요. 또 두 번째는 단독 판사가 재판하는 심리하는 1심 사건에서만입니다. 소송물가액이 1심 사건이란 건 2억 원 이하인데 그 중에서도 소송물가액이 1억 이하 사건에서는 배우자, 사촌 아내 친족들은 또 그 서로 직원이라든가 뭐 이런 관계, 사물을 보조하거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사건 내용하고도 굉장히 상당히 밀접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 대신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이 소송물가액이 그 단독 판사인 경우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잘 보시고요. 배우자나 친족, 또 사무 처리하는 보조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사건 내용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대신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이 소송물가액 1억 원 이하의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분할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근데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초과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소송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단독 판사가 관할하는 사건 중에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이러한 그 양식들, 소송 위임장, 소액 사건에 관련된 뭐 위임장이라든가 소송 대리 허가 신청, 또 소송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식들이 법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재직 증명서를 낸다든가 또 가족관계 증명서를 낸다든가 주민등록 등본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첨부 서류를 해야 되겠죠. 소송할 그 사람이 본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내가지고 소송 대리할 수 있다.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족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소송 대리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양식들이 법원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원에 나홀로 소송 서식모음 게시판에 가시면요 전부 그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는데 소액사건 소송위임장하고 소송 대리허가 소송위임장 같은 경우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오늘 굉장히 그 여러분들하고 유용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대리관계에 있는 경우에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증거보존까지 입증 방법이 우리 교재에서는 끝났고요. 다음 공부부터는 여기 소외 상소,
227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면서 변론이 종결됐을 때의 경우라든가 변론 기일에 갔을 때의 예절, 또 변론 재개 신청이라든가 우리 판결문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이러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은 밴드, 지붕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밴드, 전체 밴드 안에서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지붕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특강이 3월 특강이 있습니다. 오늘 2019년 3월 1일이에요. 오늘 휴일인데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3월 26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러한 공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초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또 공유물 분할 소송,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우리 그 공유물 분할 소송하는 이 지분경매를 투자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나홀로 소송에 대한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회비가 5만원입니다. 우리 콩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요. 여기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3월 26일 화요일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있고, 아주 깊이 있는 그 공유지분의 이해관계인 되는 방법, 또 채권 양수도 기술이랄지 질권 투자, 또 채권 양수도 하는 4가지 거래 방식, 3대 대박 투자까지 아주 그 분화연 테크, 부동산 투자 기술, 나무 투자 기술, 농지 연구원 기술까지 다양한 맹지 활용 방법, 또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처리하는 방법, 또 지분경매 플러스 특수 물건들이 더 한번 첨가되는 이러한 그 고품격, 고급 기술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공유지분 후순위 투자 기술이라든가 우리 그 이러한 지분경매에 관련된 이러한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지분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그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분경매 하는 이러한 방법, 지금 그 3월 26일 특강으로 공부하시는 방법, 매주 수요일 날 실전반 6개월 과정을 등록하는 방법, 비용이 300만원이에요. 또 온라인 동영상 과정이 있습니다. 6개월 과정, 이 비용은 200만원입니다. 우리 똑같이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실전반 오프라인에서 하는 이 과정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이 없는 분들이 온라인 동영상 과정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그 200만원입니다. 또 저와 함께 저녁을 함께 하는 이러한 패키지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문의해 주시면 돼요. 제 전화번호는 010-5967-2768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 지분경매 해법 1, 2가 있어요. 온라인 신청 과정이 있는데 이 2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공부하는 방법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이 공부가 어디 있나 모르겠네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초 과정이고요. 쭉 밑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분경매 해법 1 동영상 온라인 과정하고 지분경매 해법 2 2개월 과정에 이 여러분들 CD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하시면 이렇게 해서 그 공유지분 경매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압류 가처분 같은 이러한 그 협상 비법하고 나홀로 소송하는 이러한 전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교재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25만원짜리인데 15만원에 이렇게 그 등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010-3033-9074 또 제 전화번호 여기 있죠. 010-5115-2468 저는 전화번호가 2개가 있어요. 한 전화에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화입니다. 번호가 달라서 그런데 세컨폰이라 그래서 2개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전화로 쓰는 거니까 010-5115-2468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책, 이 교재하고 이 CD로 보내드린 건 아니고요. 파일로 이제 보내드립니다. 또 음성 파일로 보내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실채권하고 경매하고 금융기법을 접목한 이러한 그 협상의 비법, 또 나홀로 소송, 부실채권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음성 강의고요. 이건 12만원인데 7만원에 교재 포함해가지고 합니다. 이게 교재고요. 이 음성 파일로 보내드리니까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소송 대리 허가 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소액 사건 3천만원 이하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배우자, 또 친족, 형제 자매하고 이렇게 허가 없이도 소송 대리할 수 있다. 또 공유물 분할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물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 또 주민등록 등본,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올리는 이유는요, 제가 그 며칠 좀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늘 미리 올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날 올려드리는데 오늘 미리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금주 한 주간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